안녕하세요. 이현우 기세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주택, 특히 그것도 서울, 경기,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주택을 사재기 하는 것이 아니냐. 어쩌면, 그냥 부동산 쇼핑하는 것이 아니냐. 더 나아가서는 이게 부동산 투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말씀을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오늘 집중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싱가포르의 사례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동시에 싱가포르와 비슷한 상황이면서도 집값이 많이 올라가게 내버리던 그러한 상황, 그런 다음에 뒤늦게 이제 그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캐나다 상황까지도 말씀을 함께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인들이 현재 우리나라 주택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느냐 하면 무려 5만 2,798채 정도 지난해 중순 기준으로 그 정도 되는데요. 그 뒤에 또 계속 주택을 구입했기 때문에 거의 한 6만 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해 한 해만 하더라도 무려 한 11,000채 정도 새로 중국인들이 주택을 구입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6만 채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주택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로 이제 경기도 부천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시흥, 수원, 인천의 부평 같이 중국인 그 중에서도 이제 조선족들이 주로 이제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상공업 활동을 하는 그러한 지역인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것도 서울 중심, 서울 강남 3구 그리고 이제 마용성 소위 얘기하는 이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양변, 그러니까 한강 벨트 정말 고가 주택을 지금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이 중국인들이 특히 물이 재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좌우에 그런 아파트들을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뭐 신고가를 계속 이끄는 것이 중국인이다. 그러니까 고급 주택을 막 그냥 뭐 사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중국인들이 굉장히 부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중에는 진짜 사업을 해서도 이렇게 부자인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실제 정치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실제 이제 그 정부 고급 관료들이 이제 부정 축제한 그러한 돈들을 이제 해외로 빼돌리는데 안전하게 빼돌릴 수 있는 지역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싱가포르나 아니면 캐나다나 호주나 뭐 이런 지역인데 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이 지금 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해놓으면 아니 그 이상 몇 개를 구입해놓으면 그것이 이제 안전한 투자 자산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다. 그래서 돈을 가져오는 방법은 뭐냐? 여러 가지 암호화폐, 비트코인 같은 것을 이용한 그런 환치기도 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것도 아니라면 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내국인과 달리 이제 무제한으로 이렇게 막 쉽게 받을 수 있어서 하더라.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래서 문제가 되더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뭐 호주, 캐나다 이런 데 이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싱가포르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최근에는 뭐 인도,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뭐 미국, 말레이시아, 영국 뭐 아니면 UAE 뭐 이런 지역들인데요. 한국도 이제 거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호주라든가 캐나다는 이 중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거기에 이제 사실 자연환경도 좋고 실제 자식을 보내서 공부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쉽게 이제 돈을 보내서 거기에서 주택을 구입하고 거기서 이제 또 나중에 자기도 이제 정치 그 고급 관료로서 아니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그 돈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편안한 제2의 생을 살려고 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제 일본도 또 굉장히 지리적으로 가깝고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이제 굉장히 싸다 보니까 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뭐 그런 뉴스가 이제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미국, 말레이시아, 뭐 영국 이런 데도 하는데 지역적으로도 멀고 또 여러 규제도 있고 해서 잘 하지 못하는데 일본과 비슷한 나라로 떠오르는 것이 지금 한국이다. 뭐 이렇게 지금 현재 많은 중국인들이 실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캐나다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싱가포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캐나다의 이거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 있는 밴쿠버죠. 제일 큰 도시. 그래서 여러분도 뭐 브리티시 컬럼비아 하면 뭐 캐나다 중에서 가장 이제 서쪽에 있는 그런
주고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밴쿠버고 밴쿠버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이 밴쿠버의 그 UBC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방문 교수로 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1년 좀 넘게 제가 이제 같이 연구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생활을 실제 제 가족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 같이 사진 찍은 교수들이 거기에 이제 비즈니스 스쿨에 이제 뭐 존 리스하고 키스 헤드 교수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국제경제학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연구하고 논문도 발표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캐나다 경제 상황을 많이 볼 수 있었고 또 많이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을 제가 이제 반추해서 생각하면 그때 이미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밴쿠버 주택 가격이 막 뛰어 올랐었어요. 그래서 밴쿠버 주택 가격이 막 중심에 막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밴쿠버의 부자들이 그 중국인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 집값을 막 띄워놓고 분위기를 막 깨니까 시외곽으로 이렇게 막 나가더라고요. 시외곽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그러한 상황을 제가 그때 이렇게 막 보고 있었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교수들하고도 하고 또 거기 이제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 여기 이제 한 뉴스인데요. 한 신문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그 토론토, 좀 전에 제가 밴쿠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오타와, 이제 동쪽에 있는 이제 오타와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큰 도시가 이제 토론토잖아요. 토론토 기준으로도 보니까 이게 200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 사이에 무려 5배 이상 이렇게 올랐더라.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 또 호주 얘기도 있습니다만, 호주 얘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호주도 제가 멜본에서 한 2년 정도 살았거든요. 거기도 멜본 대학에서 제가 방문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호주 상황도 제가 비교적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제 오늘은 제가 캐나다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랐던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인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밴쿠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중국인이 너무 많다. 그것도 이제 본토에서 또 오고 또 홍콩에서 또 많이 와요. 그래서 이 홍콩과 밴쿠버를 합해서 뭐 홍쿠버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땐 최근에 이 그 중국 본토에서도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이게 큰 문제가 좀 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동 장치를 이제 걸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어쨌든 이 그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캐나다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과열된 주택 시장을 이제 시키기 위해서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구입을 금지하는 강수를 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너무 간단하게 써놨어요. 사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동 장치를 좀 걸어야 된다. 뭐 대출 규제도 안 하는데 그 좀 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되지 않고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실 캐나다가 제가 살 때만 하더라도요. 그게 한 2014, 15년 이때인데요. 한 10년 정도 전이죠. 그때만 해도 이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 아까 그 말씀드린 그 가장 왼쪽에 있는 주 그리고 또 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온타리오 주죠. 그러니까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밴쿠버고 온타리오 주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제 토론토인데 이쪽에 보면 주별로 이제 그 규제를 좀 달리해가지고 외국인 구매자에 대해서 구매 가격이 한 20% 처음에 한 15%였어요. 그러다가 20%로 세금을 올렸어요. 이 정도 가지고 뭐 어림없죠. 중국인들 뭐 우습게 생각하고 막 들어가서 이제 막 주택을 막 사고 그러면서 주택 가격을 막 띄웠어요. 또 온타리오 주도 마찬가지 비슷한 그런 정책을 썼는데 어쨌든 이 백인들 밖으로 나가고 주택 가격도 막 올라가니까 또 이제 거기 거주도 못하는 또 그런 상황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예 연방정부 차원에서 아예 foreign buyers ban 해가지고 이제 외국인이 주택을 아예 살 수 없도록 이렇게 2023년 1월에 2년 시한으로 딱 이걸 했어요. 아예 못 사.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도 이제 계속 주택 가격이 오르니까 그래서 2025년 다시 이거 안 되겠네. 다시 또 2027년 1월까지 다시 또 2년을 또 연장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외국인은 이제 주택을 살 수 없다. 지금 그렇게 현재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주택을 다 살 수 없다. 단 이제 캐나다 시민이라든가 뭐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뭐 이러면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좀 하고 있다. 한 이제 사후 약방문이 된 거. 이미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살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고요. 이번에는 이제 싱가포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싱가포르도 제가 한 1년 반 정도 살았어요. 제가 그때는 이제 에이펙 사무국에서 제가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제가 이제 밴쿠버 이제 캐나다도 그렇고 뭐 싱가포르도 그렇고 제가 잠깐 방문한 것이 아니라 실제 거기에서 일을 하고 연구하고 실제 거기에서 직원으로 월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내용을 좀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실제 아파트에서 이제 거주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싱가포르 이제 에이펙 사무에서 근무할 때 그 당시에 저의 이제 동료인데요. 지금 얼굴 보니까 그때는 상당히 젊었네요. 그래서 정말 그때와 지금 여러분 보시면 좀 우습다 이런 생각이 들으실 수 있는데 참 세월이 빠릅니다. 어쨌든 뭐 싱가포르를 하면 뭐 여러분들 뭐 조그만 뭐 도시국가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당연히 이제 도시국가죠. 그래서 인구는 한 600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중국계가 한 74% 정도 돼요. 중국인이 대다수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리가뉴라고 하는 정말 총리가 이제 처음 이제 독립 주권 국가로서 이제 1965년에 말레이시아 연방이었는데 그걸 이제 독립했고 사실은 뭐 주도적으로 했다기보다 말레이시아 연방에서도 너 나가 막 이렇게 또 한 면도 있긴 한데요. 그에 대해서 뭐 언제 또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좋긴 하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600만 명 중에 한 74%가 중국계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중국계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이 막 들어와서 막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쨌든 전 세계에서 이 1인당 GDP만 해도 한 13만 4천 불 정도. 그래서 한 세계 3위 정도 굉장히 잘 산다 하는 거고 합계 출산율도 이 조그만 정말 인구 밀도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합계 출산율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높아요. 뭐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이제 뭐 0.74명까지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를 최근에 공식 통계는 아닙니다만 뭐 이렇게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물론 도시국가니까 좀 낮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뭐 높아도 훨씬 더 높다. 근데 왜 그러냐면 전체 인구의 한 80%가 이 공공주택에서 살아요. 이 공공주택이냐 임대주택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한 90%는 다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을 이 정부가 이게 공공주택으로 전부 다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0%가 공공주택이고 20%가 민영주택이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공공주택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한 통계를 모르겠는데 10%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정부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공공주택 많이 하자 그러면, 이 무슨 사회주의 같은 생각하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경제학자들 중에서 계세요. 싱가포르가요, 전 세계에서 경제 자유도가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경제 자유도가 제일 높은 나라예요. 그런데 공공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나라가 싱가포르예요. 정말 여러분들 정말 그 상황을 잘 아셔야 된다. 그래서 정말 경제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런 주택을 정말 그래서 민영주택 많이 짓고 그러니까 막 집값 많이 띄워가지고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아니에요. 주택만은 정말 거주하는 대상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 싱가포르이 정말 전 세계에서 경제 자유도가 제일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을 이렇게 많이 공급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소위 얘기하는 이 주택개발청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HDB라고 거기에서 사실은 이미 이 독립하기 이전부터 사실 이런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시작을 했고요. 정말 리가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게 이렇게 해야지만 이 도시 국가가 정말 국가로서 존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자꾸 양극화 돼가지고 거기에서 결국은 쪼개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한 100만 채 정도 공공주택이 현재 있고 그래서 인구의 80%가 현재 여기에서 거주하고 한 그 중에서 90%가 전부 자기 집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나머지 한 20%만 지금 민영주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80%에 해당하는 이 HDB 아파트는 여기에 살 수가 없어요, 외국인이. 제가 에이펙 사무국에서 이제 근무할 때도 저는 뭐 거기 이제 국제기구니까 거기에서 사실은 월급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주택을 구입하는 데서 사실 또 보조금도 나와가지고 이제 소위 얘기하는 민영주택에서 살았어요. 민영주택 굉장히 고가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20%밖에 되지 않고요. 나머지는 그런데 이제 소위 얘기하는 싱가포르 시민이라든가 아니면 최소한 3년 이상 거주한 그러한 영주권자는 이러한 HDB 아파트에서 이제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살 수가 없다. 그럼 외국인은 다 어디 사느냐? 20%밖에 되지 않는 민영 주택에서, 민영 아파트에서 산다. 근데 그러면 거기는 들어갈 때 그러면 뭐 싸게 들어가냐? 아니에요. 이게 처음에는요. 그래도 이게 비교적 싸게 했는데 이 중국인들이 막 몰려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이게 보니까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이러한 그 아파트를 살 때 내국인은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는 그러니까 싱가포르 사람들도 민영주택이 더 고급 아파트예요. 사실은 더 고급 아파트. 그렇다고 해서 공영주택은 뭐 아파트 가지고
좋지 않냐?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공영주택 하면 굉장히 뭐 지금 방 하나, 두 개, 뭐 이 정도지만 거기는 세 개, 네 개짜리도 있어요. 다섯 개짜리도 있어요. 굉장히 고급 아파트도 굉장히 많은데 상대적으로 민영주택이 이제 더 고급 아파트가 더 있긴 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2011년 12월에 소위 얘기하는 ABSD라고 해서,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Additional Buyer Stamp Duty라고 해서, 그러니까 추가 구매자 인지세, 뭐 이렇게 우리식으로 하면 이게 뭐냐면 취득세예요, 취득세. 취득세가 이제 외국인 한 10%, 싱가포르 사람은 한 0%였는데 이게 13년 1월에 이제 외국인이 15%를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다가 그 뒤에 다시 또 20%를 올렸다가 30% 올렸다가 이게 계속 외국인이 집을 자꾸 사니까 그것도 민영주택인데 여기는 지금 그거 민영 아파트도 외국인들이 2013년 4월부터 어떻게 하냐면요. 60% 이 소위 얘기한 취득세를 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식으로 하면 10억 아파트, 10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려면요. 6억 원의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싱가포르 사람은 전혀 안 내요. 민영주택을 살 때도. 물론 그게 이제 2주택, 3주택 되면 이제 좀 더 내긴 하는데, 이 외국인은 무려 60% 되니까 살 엄두가 잘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민영주택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고 좀 오르긴 했지만, 이 캐나다처럼 그렇게 오르진 않았어요. 캐나다보다. 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좀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이런 외국인 부동산 매입 규제가 전혀 없어요. 제가 만약 책임을 진다면 저는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대상이라고 분명히 저는 명시하겠어요. 이걸 선언을 하겠어요. 정말 우리 정부는 정말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을 안정화한다. 안정화하는데 이게 안정화가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 속 내용을 보면 상승 안정화예요. 상승 안정화. 그게 아니라 하락 안정화시키겠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선진국 중에서 소위 얘기하는 price income ratio. 그러니까 우리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서울 중심으로 하면 27배예요. 이 정도면 이 뉴욕, 마나탄, 뉴욕만 하더라도 이게 한 13배밖에 되지 않는다. 런던도 한 12배밖에 되지 않는다. 선진국 중심으로 보면 그거보다 높아도 훨씬 더 높아요. 그거보다 그럼 더 높은 데가 어디냐? 중국밖에 없어요, 중국. 그리고 아예 못 사는 나라. 거기는 공급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양질의 공공주택을 정말 적극적으로 공급해야 된다. 특히 결혼한 부부, 그리고 출산한 부부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된다. 이게 싱가포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일일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 정말 높은 취득세, 보유세를 부과해야 된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는 취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면서 그래서 거래가 활성화되고 보유 부담을 좀 높이는 게 좋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택 가격 하향 안정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정책을 좀 종합적으로 좀 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